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로 25년 동안 수많은 건강검진 결과표를 직접 봐온 김도현 원장입니다. 건강검진, 우리 모두 1년에 한 번씩 받지만 그 수많은 숫자들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수치를 제대로 보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수치가 조금만 높아도 괜히 걱정이 앞서고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장면은 검진표에는 이미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 그걸 미처 모르고 지나쳐 뒤늦게 암 진단을 받는 환자들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안심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 한 가지 수치만 조금 이상했을 뿐이었죠. 그걸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분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병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건강검진 결과표 속 수많은 숫자들 중 대체 어떤 수치를 놓치면 암이 이미 퍼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숨겨진 경고 신호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남성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매년 직장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술도 자주 안 마시고 운동도 꾸준히 합니다. 검진표 보세요. 다 정상이에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수치가 미세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간 수치 AST, ALT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살짝 올라 있었지만 정상 범위 내였기에 그분도 회사 검진센터 의사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년 뒤 그분은 극심한 피로감과 체중 감소로 저를 다시 찾았습니다. 추가 검사를 해보니 간암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때 그 수치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말해줬다면 달라졌을까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58세 여성 환자분은 위내시경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혈액 검사에서 빈혈 수치 헤모글로빈과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식습관 때문이라 생각하고 넘겼지만 결국 대장 내시경에서 대장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건강검진에서 보이는 작은 수치의 변화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수치들을 제때 읽지 못하면 암은 이미 몸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빨간 글씨를 찾습니다. 비정상으로 표시된 부분만 문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위험은 정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건강검진 수치는 단순히 한 번의 결과가 아니라 변화의 흐름을 봐야 하는 데이터입니다. 수치가 조금씩 오르거나 내리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암으로 진단된 분들의 상당수가 이미 수년 전부터 그 신호를 검진표에서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혈당 수치가 100에서 110으로 올랐다면 아직은 정상 범위일 수 있지만 그건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됐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병뿐 아니라 췌장암, 간암의 위험이 함께 높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적혈구 침강 속도 ESR와 시반응 단백 CRP입니다. 이 두 수치는 몸속 염증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많은 분들이 단순 감기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암을 비롯한 심각한 염증성 질환의 초기 신호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수치들을 깊이 있게 해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검진센터에서도 정상 범위만 기준으로 보고 변화의 추세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결국 환자 스스로 이 신호를 알아채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어떤 수치가 위험하다가 아니라 그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수치 변화를 놓치게 되는 걸까요? 첫째, 검진 결과 해석의 오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치를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으로만 봅니다. 정상 범위에 들어있으면 안심하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때서야 놀랍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정상 범위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간 수치 AST, ALT는 40 이하가 정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평소 15였던 사람이 35가 되었다면 이미 간세포 손상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수치 그 자체보다 변화의 방향과 폭이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 생활 습관의 과신입니다. 운동을 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스트레스, 수면 부족, 약물 복용, 지방간, 고혈압, 이런 요인들이 서서히 수치를 왜곡시킵니다. 셋째, 누적 피로와 만성 염증의 무시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몸이 버티고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피로가 쌓이고 염증이 지속되면 혈중 단백질, 간 효소, 면역 반응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처음엔 아주 미세해서 증상으로는 느끼기 어렵습니다. 넷째, 검진 주기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2년, 3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하지만 암은 그 사이에도 자라납니다. 특히 간암, 췌장암, 폐암처럼 조용히 퍼지는 암은 1년만 지나도 진행 단계가 달라집니다. 정기적인 검진 주기를 자신의 위험군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단절입니다. 병원마다 검진 기록이 따로 존재하고 이전 수치와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환자 본인도 매년 결과지를 잃어버리고 다음 해에는 새로 시작합니다. 그 결과 몸의 변화 추적이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암은 단숨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서서히 수치의 변화로 먼저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가 그걸 읽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면서도 한 가지 큰 착각을 합니다. 정상이라고 하니까 괜찮다. 이 한 문장 속에 모든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정상이라는 말은 단지 지금 당장은 괜찮다는 뜻이지 앞으로도 괜찮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는데 그 변화가 수치상 기준선 안에 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암은 증상이 있어야 발견된다 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암, 췌장암, 대장암이 대표적입니다.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는 통증이 아니라 수치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혈액 검사만으로 모든 걸 알 수 있다 는 믿음입니다. 혈액 수치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암의 초기 변화는 혈액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치 하나만 보고 안심하는 건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착각, 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다. 나이에 따른 기준은 참고용일 뿐 몸의 변화를 느끼는 속도와 방향은 개인마다 전혀 다릅니다. 같은 나이라도 생활 습관, 체질, 면역력, 유전 요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건강검진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추적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걸 바로잡는 순간 우리는 암을 훨씬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건강검진에서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반드시 강조하는 핵심 원칙은 5가지입니다. 첫째, 정상 범위보다 변화의 방향을 보라. 수치는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보내는 흐름의 신호입니다. 작년보다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그 폭이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 수치가 20에서 38로 올랐다면
아직 정상이라도 이미 간세포 손상이 시작된 겁니다. 반대로 콜레스테롤이 급격히 떨어졌다면 영양 상태나 갑상선 기능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수치를 연속적으로 기록하라. 많은 분들이 매년 결과지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수치를 누적해서 기록해두면 작은 변화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메모, 엑셀 또는 검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어플을 활용해 간단히 기록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의 데이터는 쌓일수록 예방의 무기가 됩니다. 셋째, 피로를 수치로 연결해보라. 단순히 피곤하다고 넘기지 말고 그 시기에 간 수치, 혈당, 염증 지표를 함께 보세요. 몸이 피로할 때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기록으로 남기면 암이나 만성질환의 초기 신호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기적인 재검사를 게을리하지 말라. 검진은 일회성이 아니라 주기적 점검입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은 최소 6개월 1년에 한 번은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간암, 췌장암, 대장암 위험군은 정기적 영상 검사가 필수입니다. 다섯째, 식습관과 수치의 상관관계를 의식하라. 하루 3끼 중 무엇을 먹었느냐보다 그 음식이 내 몸의 수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가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 과도한 당, 잦은 야식은 간 효소와 혈당 수치를 빠르게 변하게 만듭니다. 식단 일기를 쓰면서 검진 수치와 비교해 보세요. 내 몸의 패턴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이상 찾기가 아니라 미리 발견하기입니다. 지금 보이는 수치가 당장 병을 의미하지 않더라도 그 방향이 위험을 가리키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활용해 암을 조기에 막을 수 있는 실천 가이드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년 연속 데이터 확인 원칙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한 번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최소 최근 3년치 결과를 나란히 놓고 상승 하락 추세를 꼭 비교해야 합니다. 수치의 방향이 곧 몸의 변화를 말해줍니다. 두 번째, 경계선 수치 관리 습관입니다. 정상 범위 안에서도 상한선 가까이 있는 수치는 이미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당이 99면 정상이라지만 당뇨의 전 단계인 공복혈당 장애 점점 다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식습관만 바로 잡아도 질병으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염증 수치 체크입니다. 적혈구, 침강 속도 ESR, 시반응 단백, CRP 같은 염증 관련 수치가 평소보다 높다면 감기 때문이 아니라 몸속 어딘가의 만성 염증일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암을 포함한 수많은 질환의 초기 신호로 작용합니다. 네 번째, 생활 식습관 일기를 병행하세요. 건강검진은 의학적 데이터이고 생활 습관은 원인 데이터입니다. 하루 식단, 수면 시간, 스트레스 수준, 운동량을 간단히 기록해두면 수치 변화의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미한 변화에도 재검입니다. 간 수치가 갑자기 10 이상 오르거나 혈당이 5 이상 변동했을 때는 3개월 이내에 재검을 권합니다. 대부분의 암은 이런 작은 변화를 놓칠 때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여섯 번째, 의사 상담 시 반드시 비교표를 보여라입니다. 의사에게 정상이라 괜찮죠? 라고 묻지 말고 작년보다 이 수치가 이렇게 변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 하나가 진단의 깊이를 완전히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진 루틴 고정입니다.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처럼 매년 같은 시기에 검진을 받으세요. 이렇게 해야 계절, 식습관, 체중 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결국 조기 발견의 핵심은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몸의 미세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을 지켜냅니다.
제 진료실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두 환자가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50대 후반이었고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57세 남성 박철호 씨였습니다. 이분은 늘 꼼꼼하게 결과지를 챙겨오셨습니다. 검진이 끝나면 반드시 작년 수치와 올해 수치를 나란히 놓고 변화를 체크했습니다. 어느 해에는 간 수치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올라갔습니다. 정상 범위 아니었지만 이상하다 싶어 바로 정밀 검사를 진행했죠. 결과는 초기 간암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간을 절제하지 않고 비수술 치료로 완치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건강하게 지내시며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습니다. 그분은 늘 말합니다. 정상이라도 변화를 받기에 살았습니다. 반면 두 번째 환자는 59세 여성 최영숙 씨였습니다. 늘 건강에 자신 있었고 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결과표를 다시 보니 적혈구 수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고 간 효소도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검을 했다면 대장암을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고 결국 암이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서 그분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냥 한 번만 더 확인했더라면 이 고생은 안 했을 거예요.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검진은 단순히 결과를 보는 행위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수치 하나의 변화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무시하면 병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작은 숫자 차이 속에는 몸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이걸 얼마나 일찍 읽어내느냐가 당신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암 환자의 약 63%가 진단 1년 전 건강검진에서 이미 비정상적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지만 이전보다 일정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패턴이 뚜렷했습니다. 또한 미국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서도 혈액 수치의 미세한 변화만으로 암 발생 확률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간 효소, 혈당, 염증 수치, 그리고 단백질 분해 검사에서 작은 변화가 지속될 경우 5년 내 암 진단 위험이 최대 2.8배까지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최근의 의학은 정상 여부보다 변화의 패턴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는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세포의 움직임, 대사 속도의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대한임상검사학회에서도 모든 건강검진 수치를 단일 결과로 판단하지 말고 이전 기록과 비교하는 트렌드 해석을 공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진짜 목적은 이상 소견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질병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즉, 숫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정상 범위라는 말에 안심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도 몸은 이미 변화를 보내고 있습니다. 간 수치, 혈당, 염증 수치, 이 작은 숫자들이 바로 몸의 구조 신호이자 예고장입니다. 오늘부터는 결과표를 받으면 빨간 글씨보다 변화의 방향을 먼저 보세요. 작년과 올해의 차이, 그 속에 건강의 답이 있습니다. 정기 검진을 미루지 말고 기록하고 비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암을 막는 최고의 예방이 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건강검진표를 꺼내 작년과 올해의 수치를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그 행동 하나가 당신의 10년 후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검진 경험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 경험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김도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내일의 삶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